민주당의 혁신위원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는 얘기인데요. 선임 배경 권질승 수석대변인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은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이지만 원칙주의자적인 개혁적 성향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금융이나 법률, 금융과 관련된 법률 그리고 또 소비자 보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고. 그런데 김태일 교수님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그냥 이름만 올라갔지 검토 대상에서는 배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진짜 혁신을 할 것 같으니까. 박창환 교수님, 이 김은경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개혁적이고 이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선정했다라고 권칠승 대변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단 어떤 사람인지 한번 좀 궁금하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이분이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논쟁이 일고 있는 친이 인사가 맞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난번 혁신위원장 측이 발표 10시간 만에 이제 좌절됐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친위 인사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과연 어떤 인사가 위원장을 될지 굉장히 관심이 모였는데 일단 김은경 위원장은 지금 현재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고요. 문재인 정부 때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을 지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인사 출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혁신위 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최고위원회 만장일치의 동의를 받았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개파색이 옅고 무색무취 그러면서 금감위 부위원장을 했으니까 능력 있고 그리고 합리적이다 이런 이제 평가들을 받는 거죠. 굉장히 좀 무난했다. 지금 사실 누구를 내세워도 개파 갈등 속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무색무취의 무난한 사람 고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뭐 어쨌든 논란이 가장 최소화되는 지점이라는 점에서는 뭐 괜찮은 인선이었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너무 무색무취한 거 아니냐. 예. 그렇죠. 과연 어떤 지금 민주당의 어떤 돈 봉투 문제, 네. 그다음에 코인 문제 이게 다 지금 도덕성 논란에서부터 시작을 한 건데 민주당의 지금 어떤 혁신, 쇄신 이거를 이끌어갈 강단이나 정무적인 감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다가 자칫 이제 지도부에 끌려다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우려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혁신위원장이 10시간 만에 좌초가 됐었기 때문에 네. 김은경 위원장이 뭐 무난하게 만장일치로 선임된 건 굉장히 무난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제 선임이 된 다음에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이 혁신위원회가 발족하게 된 게 이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돈 봉투가 오고 갔다라는 것 때문에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요지의 인터뷰를 해갖고 어느 정도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그 논란,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지적할 논란인데 지금 저는 박창환 교수님께서 이제 무난한 혁신이라고 하셨는데, 무난한 혁신은 혁명 모순입니다. 혁신이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고, 사실은 그렇게 강도 높은 걸 하려고 당의 위기가 처했으니까 혁신하는 건데, 무난하게 하는 혁신은 그건 말 그대로 뭐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혁명 모순인 건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김은경 지금 혁신위원장 내정자분이 이분이 적임자냐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와중에 지금 말씀하신 돈봉투 사건에 대해 이것이 말하자면 조작됐을 수도 있다는 음모론을 지금 제기한 거거든요. 예. 자,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로 당이 미증유의 위기에 빠지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니까 모셔온 분이 이것을 갖다가 이게 음모론이라고 얘기한다면 당의 혁신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검찰을 혁신합니까? 그러면 뭘 혁신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내정이 전혀 감동도 그다음에 어떤 말하자면 울림도 그리고 임팩트를 주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사실은 아무도 민주당 내 의원들도 그렇지만 국민들도 민주당의 혁신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혁신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니까. 무난한 혁신, 그거는 말 그대로 이 위기를 현 지도부의 위기를 돌파해주는 말하자면 포장재 역할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 앞에 그러니까 과제가 3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혁신의 방향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지금 친명계는 대의원제, 친명계는 대의원제 폐지하고 그다음에 비명계는
당이 그 이재명 체제가 사라져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네. 이걸 조정하는 방향을 설정해야 될 거고 두 번째 혁신위원들 어떤 분들 내정하는지 네. 저는 한번 그걸 봐야도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고강도의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재명 대표 체제와 거리를 둘 것인지 예. 이 부분에 대한 설정이 있어야 돼. 그러지 않고 지금 그 말하자면은 그 돈봉투 사건이 조작됐고 김남국 의원이 그 여기에 대해서 당의 위기감이 이렇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네. 혁신이라 그러면은 시간 버는 혁신밖에 더 되겠습니까? 네.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뭐 계속 뭐 친명도 비명도 아닌 인사라는 점이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라면은 개파색이 없다라는 점이지만 또 단점이라면은 그만큼 정치적인 경험도 없고 정치권에 친분이 있는 인사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이 복잡한 민주당 내 당내 현안들을 제대로 해결하고 칼을 휘두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그 혁신위원장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일단 저는 잘 해내실 거라고 보는데요. 예. 우리 최 의원님께서 너무나 아프게 지적을 하셔가지고 근데 네. 일단은 그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김 위원장님이 2015년도 문재인 대통령님 그 당대표 시절 때 네. 당무감사위원을 하셨더라고요. 당시에도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하셨고 당무감사 관련해서. 그래서 당에 이제 지금 우리 민주당의 사정은 좀 다른 분보다는 많이 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 들고요. 전 유심히 저는 뭐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이니까. 근데 능력에 대해서는 당 안도 그렇지만 당 밖에서도 평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저도 기사 보니까 기자들이 이제 어떤 분이 쓸 거 아닙니까? 네. 소개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분이 금감원이 부위원장 하면서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금감원인데 기자들이 금감원 쪽에 취재를 했는데 아주 결단력이 있고 원칙주의자인데 과단성 있는 분이다. 네. 쉽게 말하면 간단한 분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인선 바로 다음에 이제 열린 최고위에서 공개적으로 네.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 혁신위의 명칭부터 과제, 역할을 모두 정하게 될 거다. 이 얘기는 전권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지도부는 혁신위가 만들어낸 혁신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출범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이제 불안하게 보시는 시각도 있을 수 있고 네.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과정을 좀 지켜보시면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께서 그래도 민주당이 정말 다시 신임을 얻고 네. 보다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네. 해나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혁신을 고민하는 민주당에 놓인 과제 뭐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만